우리 인간은 바닷물 속에서 탄생했고 지금도 물 주머니로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양수는 염도 0.9%의 소금물이고 건강한 사람의 혈액도 염도가 0.9%이죠. 그리고 우리 몸은 거의 60에서 70%가 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큰일이 나요. 딱딱한 뼈도 알고 보면 물이 22에서 44%나 되죠. 연구에 의하면 몸에서 물이 2%만 부족해도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7% 부족하면 운동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대요. 몸에서 물이 3%만 부족해져도 혈액이 희석되고 20에서 30% 부족해지면 신체 활동 능력이 감소하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몸에서 물이 1에서 2%만 부족해도 갈증과 고통이 오고요. 5% 이상 부족하면 혼수 상태, 그리고 12%가 넘으면 사망할 수 있대요. 와, 물 잘 마셔야겠네요. 리 로렌젠 박사는 우리 몸의 각 장기마다 물이 서로 다르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박사는 실제로 클러스터디 워터를 개발해서 특허를 받고 팔고 있죠. 박사는 간이 필요한 물, 심장이 필요한 물이 다르다고 합니다. 실제로 박사는 클러스터디 워터로 심장에 맞는 물을 만들어 주입하면 이 물은 오직 심장으로만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는 물, 즉 맛있다고 생각하는 물과 우리의 몸이 원하는 물, 세포가 필요한 물은 정말 다릅니다. 로렌젠 박사는 몸에 필요한 적당량의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몸에 필요한 형태의 물을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세포 속에 들어가는 물과 세포 밖에서 배회하는 물이 있다고 해요. 바운드 워터, 클러스터 워터가 있습니다. 바운드 워터는 정체된 물이고 클러스터 워터는 자유로운 물입니다. 우리 몸은 이 클러스터 워터가 필요합니다. 로렌젠 박사가 개발한 클러스터디 워터는 적외선 영역에서 에너지를 흡수 방출하며 원적외선 파동수와 일치하여 세포 활성 파동수 60Hz로 작용하는데 이 물은 정보, 기억을 정확히 전달한다고 합니다. 물의 정보 전달 원리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알러지인 사람은 몸에서 물이 알러지 정보를 전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보다 세포에서 알러지 정보가 없는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이죠. 이 이론은 일반 의학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효과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렌젠 박사의 물을 구해서 드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요. 바로 이슬, 즉 초순수 상태의 물을 만들어 마시는 겁니다. 초순수는 곧 증류수와 같은 것이죠. 물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순수한 H2O는 가장 클러스터가 작으며 에너지가 가장 높아요. 분자 덩어리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활성화되었다는 의미거든요. 클러스트를 작게 하는 방법은 많아요. 대표적으로 자석이나 자기장을 통과시킨 물은 클러스터가 작아져요. 이런 물이 몸에 좋은 것은 분명해요. 다만 이 상태의 구조가 장시간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단점이죠. 알칼리 이온수로 이런 작은 클러스터의 물송이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OH 복합물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기적의 물로 알려진 유명한 샘물이 있습니다. 프랑스 루르드 샘물, 독일의 노르데나우 샘물, 멕시코 드라코테 샘물 등 유명한 곳이 많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루르드 샘물의 기적은 함유된 게르마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의 물은 모두 물송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클러스트가 작고 물의 에너지가 매우 높은 구조입니다. 이슬, 증류수, 초순수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물입니다. 무색, 무취, 무미한 완전 자연수죠. 이런 물은 인체의 조직에 손상 없이 몸속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초순수는 강력한 용매제로 작용하죠. 몸속을 대청소할 때 이런 물이 필요한 것이죠. 초순수는 섭취한 음식에서 영양물질을 용해하는 능력이 강하고 몸속에 흡수해서 몸의 구석구석까지 전달하는 힘이 강력해요.
QWS에서 오랫동안 계몽하고 있는 양수 디톡스 음료를 만들어 사용해보면 정말 강력한 디톡스 작용을 경험하죠. 몸속의 독성 노폐물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초순수죠. 초순수는 강력한 자석처럼 작용합니다. 그래서 몸에 유익한 미네랄을 그대로 두지만 세포에서 필요 없어 퇴출된 것이나 몸에 필요 없는 미네랄은 흡착해서 용해하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 물은 이미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물의 분자 덩어리가 커서 이런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미네랄이 중요하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있어요. 요즘 토양이 오염되고 또 하우스 재배나 화학 비료 등으로 농산물에 미네랄이 옛날처럼 많지 않다는 말도 있지요. 그래서 미네랄을 보충제로 사서 먹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인지 물에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니죠. 우리 몸의 생명원리로 보면 물속에서 섭취하는 무기, 미네랄은 영양학적인 가치가 없어요. 또한 자연위생학 관점으로 보면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탄소 분자를 지닌 식물성 유기미네랄과 물속의 무기미네랄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결국 건강을 위해서 미네랄을 먹는다면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서 유기미네랄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무기미네랄을 섭취하면 이것들이 우리 몸속을 마구 돌아다녀요. 그래서 배설되기도 하지만 몸속 어딘가에 남아서 축적되어요. 이런 무기미네랄이 많으면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정말 건강을 생각한다면 물에서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자연에서 키운 건강하고 싱싱한 과일이나 채소에서 유기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또 하나, 물에 산소가 풍부하다는 것은 마실 때 좋아요. 하지만 물은 산소 공급원이 아니거든요. 산소는 우리가 숨쉬면서 공기에서 마시는 것이 최고죠. 물, 초순수 자체는 원칙적으로 무색, 무취, 무미이지만 미네랄이나 전자기, 파동, 이온화, 수소 발생 등 다양한 물질이나 기술을 접목하면 다양한 기능수가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알칼리 이온수, 수소수, 그리고 각종 파동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수 혹은 정수기는 분명하게 특정의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원하는 물은 순수한 물 그 자체입니다. 초순수 상태의 물은 아주 작은 클러스트로 흡수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고리사슬 구조로 되어 있어 매우 높은 에너지를 지니는 물입니다. 초순수가 가진 가장 놀라운 기능은 강력한 자석 기능이죠. 이 말은 순수한 상태의 물은 강력한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초순수는 우리 몸 속에서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디톡스에 가장 잘 맞는 물이죠. 또한 초순수는 모든 요리에도 꼭 필요한 물입니다. 밥을 짓거나 찌개를 끓일 때, 김치를 담그고 동치미를 만들 때도 초순수가 좋아요. 초순수로 과일을 씻고 야채를 씻으면 싱싱함이 오래갑니다. 무엇보다도 간장이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만들 때, 특히 약재를 달일 때에는 반드시 초순수, 증류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의 음료나 음식을 만들 때, 그리고 반려동물을 목욕시키거나 집 청소를 할 때에도 초순수가 필요합니다. 열대어 같은 수족관의 물 관리에도 초순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정리해 볼까요? 가장 순수한 물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지닌 물입니다. 초순수는 우리 몸을 대청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수원리 디톡스 음료를 만들 때에 초순수를 사용합니다. 초순수, 증류수 사용법은 무궁무진해요.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 초순수 생성기를 애용하시는 고객들과 QWS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어요. 설명이 곤란하지만 우리는 초순수의 최고의 식염인
바이탈 다이아몬드 솔트를 용해시켜서 양수원리 디톡스 음료를 만드는 데 씁니다. 이때 우리는 양자역학의 원리에 따른 양자 파동을 물에 전사해서 강력한 생체 활성제로 만들어요. 이건 체험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질문, 답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